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inherited 위젯입니다. 자, 플러터는 총 3가지 위젯이 있습니다. stateless 위젯과 stateful 위젯,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inherited 위젯입니다. 아마 대부분 stateless 위젯과 stateful 위젯만 알고 이 두 가지만 사용해서 개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두 개만 알아도 앱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왜 inherited 위젯을 플러터 측에서 만들었을까요? 네, 그것은 상태 관리가 불편해서입니다. 제 영상에서 예전에 다룬 적도 있지만 stateful 위젯을 사용해서 위젯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복잡한 위젯 트리가 있을 때 상태 값을 자식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콜백을 통해서 이벤트를 부모로 다시 콜백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상태 관리를 한다면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inherited 위젯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플러터 개발자라면 inherited 위젯을 알아야 하고 사용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말이죠.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일 수 있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럼 왜 우리는 inherited 위젯을 모를까요? 이유는 프로바이더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혹은 getX나 블럭 같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법만 알고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태 관리가 되어가지고 subscribe가 되어서 이제 변화가 어떤 특정 부분만 변화 체크를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사용법을 알고 개발을 하기도 바쁘니까 말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만 가져다가 사용하는 식으로 개발을 계속 하게 되면은 라이브러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구현하지 못하는 개발자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바이더가 왜 나왔을까요? inherited 위젯만 사용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프로바이더가 나온 이유는 누군가는 그 자신의 그 개발 성장을 위한 목표나 또는 개발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원리, inherited 원리를 공부를 하고 그것을 조금 더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선하고 발전한 것이 아마 프로바이더일 겁니다. 실제로도 프로바이더가 대부분의 그 inherited 위젯을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어렵고 공부하기는 귀찮지만 학습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라이브러리, 프로바이더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inherited 위젯은 중앙 집중 상태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제가 준비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기 앞서서 구동된 그 결과 화면부터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set state 버튼과 inherited 위젯 버튼이 있습니다. 자, set state 말 그대로 stateful 위젯을 사용해서 위젯 트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비교를 해보는 거죠. inherited는 이제 중앙 집중적인 상태 관리니까요. 자, 일단은 set state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총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즐겨 찾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상품 이름이라고 가정을 해서, 자,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상품이 나열이 되고, 레프트와 라이트에다가 그거를 상품을 넣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좌측에 실리고 우쪽을 누르면 우측에다 실리게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를 누를 수도 있죠.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시 상품 목록에 빠져나오는 이런 간단한 화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set state 방식, stateful 방식으로 구현한 예제고요. 자, 그 다음에 inherited 위젯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가지 영역이 있고, 누르면 마찬가지로 상품이 나오고, 레프트 누르면 레프트, 라이트 누르면 라이트로 빠져나가고, 상품을 누르면 다시 상품 목록으로 빠져나오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요. 하지만 로직은 다르겠죠. 자, 이제 소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보게 되면은 자, 메인이 있고요. 메인은 뭐 없습니다. 뭐 없고 홈을 호출하죠. 홈 위젯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버튼 2개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터로 이제 푸시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전환을 했고요. 스테이트풀 위젯 샘플이 있고 인헤리티드 위젯 페런트라는 위젯이 있죠. 자, 이게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풀 위젯부터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 소스는 제가 그 GitHub에 그 소스 코드를 올려놨으니까요. 같이 받아보셔서 살펴보면서 돌려보시면서 또 수정해 보시면서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해 둘 테니까요.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스테이트풀 위젯 소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관리되는 상태값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left와 right,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리스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영역은 이제 product고요. left product, right product 여기 영역이죠. 이쪽과 이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set state로 이제 빌드 쪽이 호출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이 상단 디폴트 위젯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젯을 양옆으로 나눠지는 이 영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영역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를 통해서 이 프로덕트 리스트만큼 이렇게 리스트 형식을 가져온 위젯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플로팅 액션 버튼으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프로덕트에다가 지금 이 해당 상태에다가 add를 통해 가지고 상품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이 상품 이름은 그냥 랜덤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거는 유틸성 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2가지 글자를 여기다가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생성이 된 거고, 여기 이제 리스트가 쭉 뿌려지면서 이 디폴트 아이템은 지금 레프트 버튼과 가운데 상품명, 라이트 버튼을 가지고 있는 위젯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버튼 액션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디폴트 아이템, 지금 상태 값에 필요한 상태 그 밸류들은 여기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요거 하나 영역, 이 하나 영역이 지금 이 영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템으로 프로덕트 리스트의 인덱스 번째 상품 이름을 넘겨주고 있죠. 위젯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받아오는 이벤트인데, 이거는 저 안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아이템 쪽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이름을 받고 있고, 이 아이템을 여기 가운데에서 화면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있고요. 자,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푸시존, 이 푸시존이라고 제가 이벤트를 받았습니다. 이벤트를 받았어요. 펑션 이벤트를 받았고, 불리언 타입과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 불리언 타입은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하기 위해서 불리언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true면 좌측, false면 우측이라는 소리죠. 레프트 버튼을 눌렀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눌린 아이템을 같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부모로 버튼을 누를 때 부모 쪽으로 이벤트가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이 아까 전에 봤던 요거죠. 푸시존. 그러면 이제 레프트 존인 거면은 레프트 프로덕트 상태에다가 add, 지금 전달받은 상품을 add를 해줘요. add를 해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라이트 버튼을 눌렀다면은 라이트 버튼을 통해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품 리스트, 전체적인 상품 리스트에서는 빼버리는 거예요. 리무브 시켜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를 때마다 EW라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목록에서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주석 처리해 놓고 저장을 해 놓고 레프트를 누르면
레프트는 들어가지만 여기 목록에선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눌러도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상태가 이제 셋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호출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빌드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위 위젯들이 전부 다 갱신이 돼요. 로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한 가지 보면서 살펴볼까요? 디폴트 위젯 트리,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 쪽 상태는 변화되지 않아요. 이 목록 트리만 변화가 되는데, 이걸 누를 때마다 이 디폴트 위젯 트리의 빌드 쪽이 호출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누르고 디폴트 위젯 트리라고 하고 빌드라고, 자, 로고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 고침을 하면 최초는 호출이 될 테니까 이쪽이 호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호출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태 관리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리빌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방식, 상태를 전달해주는 방식은 상당한 조금 부하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폴트 위젯 트리의 구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폴트 위젯 트리의 구조는 레프트 프로덕트와 라이트 프로덕트의 이 상태 두 가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달해주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이벤트를 함수를 전달을 해주고 있죠. 자, 이거는 안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프트 존과 라이트 존의 상태를 받아왔습니다. 자, 받아왔을 때, 자, 여기 로우를 통해서 양옆으로 쪼개졌죠.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을 나눠놨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나눠놨고, 이 안에는 뭐 데코레이션을 써서 뭐 보더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랩이라고 하죠. 랩을 통해서 이 리스트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오버플로우 오류 발생되지 않도록 랩으로 감쌌고,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를 통해서 오버했을 때 여기 안에서 스크롤링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잡아놨습니다. 자, 이쪽은 레프트 존이기 때문에 레프트 존 아이템의 랭스만큼 돌면서 그 아이템 태그라는 또 위젯을 또 해놨어요. 일부러 이 위젯 트리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좀 파일을 쪼개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그를 받았고, 리무브 태그, 이건 뭐냐면 요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리무브 태그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뭐 컬러 뭐 이런 거 스타일은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에 제스처 디텍터를 통해서 이 태그 전체, 이 태그 아이템 태그를 눌렀을 때 리무브 아이템 태그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넘겨받은 XA라는 요거를 넘겨주겠죠, 부모한테. 자, 그럼 부모는 여기에 리무브 아이템 태그를 받아서 얘가 또 부모한테 호출을 해주는 거죠. 리무브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아이템에 true를 줬어요. 아이템 이름과 이 XA라는 거, 아이템 이름과 true, 이게 left냐 right냐를 해준 거예요. 이쪽 밑에는 false겠죠. 자, 이제 부모 쪽으로 넘어가겠죠. 부모 쪽으로 넘어오면은 remove item is left zone, 요게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상태 관리는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레프트 프로덕트에 리무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리무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프로덕트에다가 아이템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빠지면은 이게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 빠지면 이렇게 다시 나오는 이런 간단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자, 이게 스테이트풀 위젯 방식의 그 흐름도고요. 자, 이제 뒤로 가서
inherited 위젯의 상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구조는 똑같아요.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쪽 구현된 소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좀 자세히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헷갈렸고 공부를 통하고 방법 학습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inherited widget parent를 호출했어요. 요거죠. parent를 호출했고 stateful widget으로 되어 있습니다. stateful widget이니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요 클래스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inherited state widget이라는 걸 또 가지고 있어요. 스캐폴드로 들어가기 전에. 자, inherited state widget은 뭐냐면 밑에다가 제가 구현을 해놨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stateful widget을 가지고 있습니다. stateful widget을 가지고 있는데 child를 가지고 있어요. child를 넘겨봤고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상태를 가지고 있는 state가 있죠. 요거는 아까 stateful widget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 관리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stateful widget이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상태가 변경이 되면서 inherited data라는 위젯, 이게 본 소스죠. inherited widget을 상속을 받은 녀석인데 요곳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inherited state, 얘는 뭐죠? 얘는 이 상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this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넘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inherited widget을 상속을 받게 되면은 오류가 나요. 여기서 이제 빠른 수정을 통해서 missing override를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존 것과 old widget과 최신 위젯의 데이터가 다르냐 같냐 뭐에 따라서 화면을 그리고 화면을 업데이트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라고 true로 선언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좀 복잡하죠? 기존의 stateful widget을 사용하면 되는데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예제 소스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테스트 위젯이라고 할게요. 테스트 위젯으로 하고요. stateful widget으로 만들고, 자, 여기다가 스캐폴드 잡고 바디 잡고 플로팅 액션 버튼 주고요. 플로팅 액션 버튼 주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상태를 일단 가져볼게요. 상태를 int i는 0.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i 플러스를 하게 되겠죠. set state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쪽 빌드가 재호출이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식 저걸 만들어 볼게요. child parent child widget이라고 하고, child widget에 stateless widget으로 만들어주고, 요거는 그냥 빈 껍데기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컬럼으로 주고요. 예, 텍스트에다가 i2string 자, 이렇게 주게 하고 print rebuild
child 위젯이라고 할게요. 통합 터미널에서 여기 디버그 콘솔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해서 여기는 테스트 위젯이라고 할게요. 자, 테스트 위젯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 메뉴에 0이라고 보이시죠? 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해서 폰트 사이즈를 50, 150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 차일드 위젯 이쪽이 이제 더하기를 누를 때마다 당연하겠죠. 이 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쪽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호출이 되고 콜이 되고, 또 누르면 또 호출이 되고 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쪽은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도 리빌드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짜냐면, 자, 테스트 위젯은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가 파렌트 위젯으로 감쌉니다. 파렌트 위젯을 하나 만들게요. 파렌트 위젯을 여기다가 스테이트4 위젯으로 파렌트 위젯으로 감싼 다음에 여기에다가 위젯을 전달받아요. child를 받고요. 자, 여기다가 this child, 요거는 널이 되면 안 되니까 required를 할게요. required. 자,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상태의 관리를 넣는 겁니다. 이게 inherited의 원리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상태 관리를 여기다 넣었죠. 자, 그런 다음 scaffold 해서 child에다가 여기다가 body죠. body에다가 child 넘겨받은 위젯의 child를 넣고 floating 액션 버튼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floating 액션 버튼 pressed, 이렇게 됐죠. 이렇게 넣고 상태 변경된 것들은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컬럼 넣고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차일드 위젯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이제 리빌드 차일드 위젯이 변경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를 안 해줬죠. 여기다가 iPurple 해주고 setState로 해주죠. 자, 이제 새로 고침 다시. 자, 더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 child 위젯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똑같이 했는데 단지 이 child 위젯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setState를 하게 되면은 요 빌드가 호출이 되잖아요. 이 빌드가 호출이 되는데 이 위젯 child는 부모로부터 가져오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어디있죠? 예, 부모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위 위젯들이 불필요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inherited 위젯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요건
요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소스. 자, 여기서 inherited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inherited state 위젯, 상태 관리를 하는 위젯이죠. 그런 다음에 child에 빌더가 있습니다. 빌더가 있고 scaffold가 있습니다. 빌더는 왜 있는지 요거는 일단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scaffold만 있으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빌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빌드 컨텍스트 관련된 것은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궁금하신 사람들이 있다면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빌더가 있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스캐폴드를 차일드 위젯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보내주는 거죠. 자, 이제 차일드를 받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상태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set state로 업데이트가 되어도 요 child는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이루어져도 요 스캐폴드 쪽이 리빌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원하는 쪽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새로 고침.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를 false를 주게 되면은 자, 더하기를 눌러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얘를 저장을 눌러서 이렇게 현재 페이지를 리로드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더하기를 여러 번 눌렀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화면이 갱신이 되면서 이 빌드 처리가 되는 거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전체 소스가 리빌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대로 있을 테고 이런 리로드의 효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쪽 레프트를 아무리 눌러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나 변경되지 않아요. 근데 저장을 다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젯을 부모로부터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에 업데이트를 때려도 이 부모로부터 가져온 이 화면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업데이트가 되냐? 바로 업데이트 should notify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일단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누르게 되면 바로 반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아주 강점이죠. 자, 일단은 소스를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요 위젯은 inherited state를 가지고 있는 위젯은 add product와 left add products, right add products와 remove right item, remove left item 요 5가지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태 3개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호출하는 쪽은 어디냐면 여기 이쪽이 되겠죠. 이쪽 스캐폴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n default widget tree라고 아까 set state 위젯을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앞에 in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원래 그 set state로 했었을 때는 요 디폴트 이건가요? 네, 이렇게 레프트 존과 라이트 존을 그리고 이벤트까지도 받아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받지 않죠. 받지 않고 단지 이 컨텍스트에서 inherited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inherited는 아까 전에 선언한 inherited state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자, 요거를 호출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inherited state, 즉 여기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무리 트리가 밑으로 빠져 있다고 해도
중앙 집권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붙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eft products 그 상태를 가지고 와서 길이만큼 이제 뿌리는 거고요. 얘는 right로 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이템 in 아이템 태그 똑같이 이걸 클릭하면은 삭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위젯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넘겨받는 거는 이게 레프트 존인지 라이트 존인지만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 이게 몇 번째 인덱스를 클릭했는지만 넘겨받습니다. 어떠한 그 글자, 이런 글자의 값들을 받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텍스트를 통해서 inherited 상태로 바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write product에서 인덱스를 꺼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 이름을 여기다가 뿌리는 거죠. 이게 레프트 존이면은 레프트 존에, 라이트 존이면 라이트 존,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결과적으로 클릭 제스처 디텍터 했을 때 remove right 아이템과 remove left 아이템의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 함수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하이라키 구조 중에 가장 최하위 쪽이 바로 아까 전에 봤던 아이템 태그 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트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이템 태그 쪽 여기에요. 여기에 제스처 디텍터, 여기를 지금 이 위젯인데, 이 위젯의 부모는 컨테이너 있고요. 컨테이너 위에는 랍이 있고요. 싱글 차일드 있고, 차일드 컨테이너 있고, expanded 있고, row 있고, 컨테이너 있고, 쭉 있죠. 쭉 있고, 어디까지 가냐? 여기 inherited widget parent까지 이제 가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라면은 태우고 내려와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inherited widget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 프로바이더랑 거의 흡사하죠. 프로바이더도 제일 상단에 멀티 프로바이더를 선언을 하거나 싱글 프로바이더를 선언을 해서 그쪽 그 하위에 있는 녀석들은 다 이렇게 그 오브를 통해서, 컨텍스트 오브를 통해서 이제 저기 프로바이더 오브죠. 프로바이더 오브 컨텍스트를 해가지고 찾아왔었잖아요. 예,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컨텍스트에서 참조가 되냐, 요것은 뭐 빌드 컨텍스트 쪽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긴 하는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익스텐션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에서 이 inherited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원래라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요거 안 썼으면은, 요거 빼면은 오류가 너무 많이 나긴 하는데, 자, 요거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 원래라면은 이쪽 이 컨텍스트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찾을 녀석, 프로바이더 쓸 때도 이제 프로바이더 쓰고 오브 해가지고 컨텍스트를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inherited state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오브를 제가 구현을 한 쪽이, 네, 여기죠. 여기 오브를 저기 찾을 수 있도록, 참조할 수 있도록 inherited state widget, 요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stateful widget을 호출을 해야 되죠. 여기에 오브가 있으니까 컨텍스트로 찾아오면은 이 오브가 리턴하는 것은 inherited state가 됩니다. 똑같죠? 자, 요거 컨텍스트 inherited 대신 요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죠? 똑같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쓰기에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제가 확장 기능을 넣은 거예요. 익스텐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똑같이 오브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리빌드라는 것을 제가 하나 따로 받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depends on inherited widget of exact type이라고 해가지고 inherited data를 받아오잖아요. 요거를 쓰게 되면은 무조건 상태를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네, 요거를 선언하는 순간, 이 오브를 선언하는 순간 이 사용하는 측에 이 자동적으로 subscribe가 되면서 이 상태가, 요 데이터의 상태가 바뀌면 무조건 리빌드가 일어나게끔 subscribe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find ancestor widget of exact type의 경우에는 리빌드를 하지 않고 그냥 위젯 상태로만 떨궈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강제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프로바이더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subscribe를 할지 말지 옵션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요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게 어디 소스에 지금 제가 적용을 해놨냐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 플로팅 액션 버튼으로 일부러 위젯을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여기에서 inherited non rebuild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거를 했는데, 자, 요거를 먼저 이렇게 할게요. 사실 여기는 이 위젯은 더하는 액션만 하기 때문에 여기가 재빌드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재빌드가 된다라는 거는 리소스 낭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floating sample 버튼 in build, 이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포인트를 한번 걸어 놓고요. 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오브를 썼고 리빌드가 일어난다. 리빌드가 true니까요. 강제가 true이기 때문에 depends on, 이거는 이제 무조건 리빌드가 일어나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리빌드가 일어나는 게 맞고요. 자, 이제 버튼을 누를 때 리빌드가 되죠. 자, 버튼 누르면 리빌드가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리소스, 불필요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젯은 리빌드가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제 non rebuild라는 것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리빌드 타입을 false로 준 거예요. 리빌드 타입을 false로 줬기 때문에 이제는 리빌드가 일어나지 않겠죠. 보시면은 다시 여기 이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거는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새로 고침을 하고, 자, inherited, 자, 이거 최초는 이루어지고요.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는 브레이크포인트 걸리지 않죠. 프린트가 찍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inherited를 쓰고 이렇게 쓰고요. 아닌 경우에는 rebuild 타입을 false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상태가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그 위젯이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 기능 프로바이더도 있었는데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inherited 기반으로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나버렸네요. 예. 아마 이 소스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시면서 요런 원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접
다뤄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들 기대되시는 분들, 같이 공부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